은퇴자의 자산은 왜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까? 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 고민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충분했는데 왜 통장은 생각보다 더 빨리 비어갈까? 은퇴자들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나의 소비는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 전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1억 8천만 원, 개인연금 월 13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220만 원 정도만 쓰면 20년은 문제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 차가 되던 해 그의 통장은 계획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딱 필요한 만큼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지출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심리적 요인, 생활 변화, 사회적 환경, 건강 이슈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은퇴 후 자산 감소의 핵심 패턴을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초기 지출 폭발입니다. 퇴직 직후 자유를 얻은 기쁨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 장비를 사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며 식사도 자주 합니다. 본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초기의 헛바람은 보통 1년 넘게 이어집니다. 자신은 절제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소비 루틴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상 밖의 건강 지출입니다. 실제 은퇴자 조사에 따르면 건강 관련 비용은 60대 이후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62세 은퇴자는 고혈압 당뇨로 인해 연간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은퇴 7년 차에는 연간 500만 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 치과 치료, 검사 비용, 운동 치료 등은 대부분의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돌발 지출이 아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되는 고정 지출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비용입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이 나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는 빠르게 끊어집니다. 사람은 고립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 소모임, 여행, 식사, 봉사단 활동 등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혼자가 되는 비용은 은퇴 준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착시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자는 수입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한 은퇴자는 말했습니다. 월 230만 원으로 딱 맞춰 살았는데 5년이 지나니까 230만 원으로는 아무리 줄여도 안 되더라고요. 특히 먹거리, 관리비, 보험료 같은 필수 지출은 물가 상승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지출을 줄여도 줄어들지 않는 영역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결핍 소비입니다. 은퇴자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심리적 공백은 곧 소비로 이어집니다. 음식 배달을 더 자주 시키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무기력한 날엔 작은 사치를 반복합니다. 이 소비는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줄 몰랐다는 말은 이런 심리 소비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계획의 오류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30년 은퇴 생활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수리비, 가족 지원, 질병, 돌발 상황 같은 비정기 비용이 실제 은퇴자를 무너뜨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설계의 실패는 지출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변수를 과소평가해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부족한 회복력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돈이 부족하면 일을 더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성과를 내면서 회복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회복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지출이 한번 늘면 줄이기 어렵고 자산이 한번 줄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큰 상처가 됩니다. 결국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재정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결정적입니다. 관계 방식, 건강 상태, 일상의 루틴, 감정의 변동, 생활의 리듬. 이 모든 것이 지출 구조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 변화다. 그리고 그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빠르게 줄어들게 되어 있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이시라면 숫자만 계산하지 말고 나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변할지를 함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소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시작입니다. 은퇴자의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에서 비롯된다.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 직전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월 얼마를 쓰고 연금이 얼마 들어오고 퇴직금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켜본 은퇴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계획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숫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한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불안을 경험한다. 한 은퇴자는 퇴직 직후 자신을 오래 억눌렀던 감정이 한 번에 풀리는 경험을 했다. 미뤄온 여행지를 찾아 떠나고 싶었고 오랫동안 사지 못했던 물건들이 유난히 손에 잡혔다. 자신은 절제하며 산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가 갑작스레 고개를 들었다. 직장인일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 소비를 할 기회조차 많지 않은데 은퇴를 하는 순간 소비를 자제해줄 장치가 사라져 모든 선택이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 문제는 이 소비가 의식적 지출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종의 생활 패턴이 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은퇴자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월 지출 습관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다. 또 다른 은퇴자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를 적게 잡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변수가 아니라 필연이다. 검진 항목이 늘고 치료 빈도가 높아지고 운동치료나 물리치료처럼 정기적으로 돈이 드는 항목이 생긴다. 특히 치과 비용이나 비급여 항목은 통장 잔고를 빠르게 줄인다. 은퇴자는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건강 문제는 줄일 수 없다. 그리고 건강 지출은 늘어나기만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 사회적 관계 유지 비용 역시 은퇴 이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직장 생활 동안은 관계 유지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비슷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외로움과 고립은 은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이다. 그런 감정을 피하기 위해 모임에 나가고 취미 활동을 시작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간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을 만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관계는 심리적 안전망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생존을 위한 지출로 바뀐다. 물가 상승에 대한 착각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로 보는 물가 상승률과 실제 체감 물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은퇴자는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타격을 정면으로 받는다. 특히 먹거리 관리비, 보험료, 세금처럼 자동으로 올라가는 비용은 은퇴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요인이다. 지출을 줄여도 줄어들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더 큰 부담이 된다. 계획 세울 당시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 놓으면 몇 년 안 가서 이미 기준이 무너진다. 계획은 숫자로 짜지지만 현실은 숫자를 초월해 흐른다. 은퇴자 중에는 마음의 허전함을 소비로 달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이며 역할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역할이 사라지고 자신을 증명해줄 무언가도 사라진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불필요한 간식을 사거나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외식과 배달 주문이 늘어나기도 한다. 인터넷 쇼핑을 습관처럼 들여놓는 은퇴자들도 적지 않다. 은퇴자의 소비는 사치가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위로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비들이 모이면 의외로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지출 패턴을 만들어낸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의 오류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고정 지출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비정기 비용을 제외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이 비정기 비용이다. 집 수리비, 자녀나 부모 지원, 갑작스러운 병원비, 차량 관련 비용,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그때마다 수백만 원이 단번에 사라진다. 이런 비용은 한번 발생하면 긴 시간 동안 회복이 어렵다. 은퇴는 소득이 고정되기 때문에 지출이 한번 크게 튀어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설계에서 비정기 비용을 최소 2배 이상 넉넉히 잡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숫자를 줄이고 싶어 이 항목을 축소한다. 그 결과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계획이 무너진다. 회복력의 상실도 간과할 수 없다. 직장 생활 중에는 어느 정도의 지출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하고 성과를 내거나 보너스를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런 회복 능력이 거의 없다. 자산이 한번 줄어들면 다시 채우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도 속도가 더디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퇴자의 지출 오류는 직장인의 지출 오류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준다. 작은 소비 실수조차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은퇴자들이 왜 지출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은퇴자의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인 계산 미숙이 아니라 삶의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다. 삶의 리듬이 사라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건강 변수는 커지고 감정의 요동이 일상에 스며들며 지출은 계획을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간다. 은퇴자는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는 곧 지출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 즉 감정과 관계와 일상의 흐름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결정한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만 기억하길 바란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돈을 계산하기 전에 삶의 흐름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지금의 지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고 나의 감정과 관계가 어떤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살피는 것, 그 지점에서부터 은퇴의 회복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회복은 돈을 아끼는 데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